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에 그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광범하잖아요. 되게 이를테면은 예전에 아카시아 검 김도양 씨가 그거를 작곡을 했는데,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가요, 아카시아 검. 이게 이제 그 아름다운 아가씨, 아름다운 남성, 여성도 있을 수 있고, 또 조금 더 추상화된 아름다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면은 뭐 예술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예술처럼 미학의 영역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자연 이런 것도 굉장히 아름답죠. 이 자연이 색상을 쓰는 거를 보면은 기가 막힌 게, 이런 인접색으로 하늘색, 뭐 바다색, 그리고 초록색 이런 것들이 자연의 대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유기체는 이렇게 보면은 이 살색이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되게 이 다른 대자연의 색깔과 보색 관계를 이루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확장이 될 수 있는 개념이고 한데, 과연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주관적인 거냐 객관적인 거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칸트, 헤겔 이렇게 나가면서 이 미학에서 많이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때부터 이제 계속 다뤄졌던 것이긴 하죠. 현대에는 현대 예술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이 장난가나 싶은 것도 많고. 제가 언제 한번 그 예술가의 똥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했더니, 그리고 뭐 조영남 씨 화투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술가의 똥 그게 이탈리아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분들이 그걸 알아보시더라고요. 알아보시는데 한 분이 난 그걸 예술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길게 쓰셨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제 했죠. 근데 왜 그런 연배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거 너무 장난에 가깝다. 그리고 예술가가 예술은 사기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 아름다움의 문제는 그 예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까지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거죠. 종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내가 최근에 이제 그 교회 합창단에서 여고생을 때려 죽인 그 사건에 대해서 하면서 엑스터시, 그 사람들은 굉장한 자극적인 체험을 이제 때린 사람들, 그 사탄이
있다고 하니까는 때린 거 아니까. 근데 그런 체험을 했겠지만은 이게 우리가 볼 때 아름답지 않죠. 범죄일 뿐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를테면은 객관성, 보편성, 그리고 합리성, 그리고 상식. 예술은 상식을 벗어나야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제 현대 예술들 이런 거 정말 알아보기 힘든 그런 것들도 보면은 모두 다 나름대로 컨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본격적인 추상 예술이 이제 들어서고 나서부터 왜 그래야만 했는지가 전부 다 빼곡히 쓰여 있어요. 그 역사 내에, 현대 예술 역사 내에. 근데 이제 그게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기도 하고, 또 비교적 그 예술 철학, 미학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하자고 해도 그 이탈리아 분의 말씀처럼 야, 이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나 싶은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그 얘기는 뭐를 의미하느냐. 최소한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아름다움, 이게 이를테면은 보편적인 관점 그리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멀어지면, 뭐 제가 예전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제 친구, 덩치가 굉장히 큰 친구 하나랑 막 머리가 굉장히 길고 수염이 많이 난 저랑 이태원, 그 친구는 옷을 그 이태원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냥 헤비급이긴 하지만은 이 뼈 길이나 막 하여튼 굉장히 그 카투사에서도 별명이 비킴이야, 비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커요, 몸이. 그래서 둘이 걸어가는데 그 친구의 여자친구랑 저랑 셋이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이제 곱게 큰 듯한 이 몇 친구들이 이제 걸어오고 있는데 동창인 거야. 제 친구의 여자친구와 동창인 거야. 막 강남에서 이렇게 귀하게 큰 동창들이 저하고 제 친구를 보더니 나중에 얘기를 했대요. 나는 사람을 좀 가려서 사귀어야 된다. 딱 보니까는 무슨 무슨 이상한 그 메탈에 막 비둘기 죽이고 막 그러는 사람들로 딱 보이는데 그런 편견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웃으면서 아니라고, 전혀 이제 저는 대학 때는 밴드나 이런 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니고 되게 보기랑 다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여러 가지 그 예술 혹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 중에서 주관적으로 아름다운 것, 주관적으로 엑스타시, 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바깥쪽으로 스타시, 함께 설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어떤 공통의 그 집단적인 그런 체험이란 말이죠. 예술에서도 되게 이제 그 예술을 함께 향유하면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예술하면 그냥 굉장히 디오니소스적이고, 그리고 상상력의 세계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종교라고 하는 것도 주관적 체험, 절대적 체험. 제가 그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 하면은 상식과 벗어나면은, 보편성과 벗어나면은 이게 완전히 논리적으로, 되게 주관적 체험은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술도 얼핏 보기에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주관적 체험이나 예술이나 예술은 뭐 대놓고 미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도 추구해야 될 가치 중에서 재미없는 부분들, 착하게 살고 베풀고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강한 그 흡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되느냐? 가장 아주 사람을 빨아들이는 이제 이런 어떤 체험이라든지 행위라든지, 분명히 그때 저 여고생 몸 안에 사탄이 들었다라는 말을 듣고 때렸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천사라고 100% 확신하고 그렇게 때린 거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움을 그들은 느꼈을 거라고. 그들은 천사가 됐으니까, 사탄을 쫓아냈으니까. 비단 뭐 그리스교뿐 아니라 불교 같은데, 불교에서도 뭐 지가 깨치면은 그냥 뭐 세상의 가치 이런 거 그냥 다 그냥 뒤집어 놔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땡중들. 근데 이게 종교의 가장 그 정점에서, 그리고 가장 그 인간에게 실제로 변화를 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는 주관적 체험 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깨달음도 성령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적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그런 엇비슷한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정신 차려야지 이런 생각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에 예술은 예술가의 똥도 괜찮고 크게 뭐 이렇게 해가 되지 않나. 그러나 이제 예술 중에서도 만약에 예술의 탈을 쓰고 굉장히 공동체 해가 되는 정도가 되면 그건 사실 예술이 아니라 범죄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묶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종교에서도 이 아름다움이 윤리도 없고 또 진실도 외면하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의 진리 이런 거를 뭐 깨달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최소한 그 칸트 같은 경우에 물 자체 모른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솔직해. 저는 거기에 훨씬 더 신뢰가 가요. 그리고 예술에 있어서도 이게 아무리 주관적 체험이라고 해도 인간이라고 하면은 같은 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 구성주의를 구성을 했는데, 이때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거,
예술적 체험, 종교적 체험,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좀 색다른, 종교의 내용은 사실 대부분의 것은 그게 아니고 착하게 살고 베푸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하고, 그리고 윤리적인 것, 이겁니다. 특히 불교에서 뭐 이렇게 뭐 초윤리적이고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는 크리스교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죠. 근데 자기만 아름다운 거야.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보편적인 지평에서, 그리고 진실과 들어맞고, 이런 이런 그 입장에서 다가서지 않으면은 위험한 지경까지 간다.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래저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